봅니다. 바로 보는데 오늘 RPM 50쪽에 산술기압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기본 유형 몇 개인지 한번 풀어보고 함수 개념 조금 설명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312번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이거 전개를 해서 산술기압을 써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각각 써서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호 조건이 성립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통상 그냥 전개해서 하는 게 낫다. 그 다음 316번부터 한번 봅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는 이렇게 고쳐서 써주는 게 좋아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일종의 양수 조건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x 플러스 1이 양수다.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의 최소값을 찾고 그때 x 값을 n이라고 하자. mn 뭐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서로 뭐 역수관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x 플러스 1이 있으면은 여기도 x 플러스 1이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야지 두 개 곱했을 때 온전히 약분이 된다고. 그래서 얘를 변형을 시켜준다. 미친 척하고 여기도 x 플러스 1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원래는 x였는데 x 플러스 1이 됐으니까 뒤에다 뭘 달아주면 돼? 마이너스 1을 달아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 산술기압 평균을 쓸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지. 이 상태에서 산술기압 평균을 써주면 된다.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4는 a 더하기 b는 이상이다. 2배의 루트 ab. 그게 산술기압 평균이잖아, 그치?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는 양수 조건, 그치? 양수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그럼 곱하는 것도 주어져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곱하면 약분이 되니까 바로 산술기압 평균을 써주면 된다 했다. 2루트에 2개 곱한 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4를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약분이 되죠, 그쵸? 곱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계산하면은 4 이상이다. 4 이상. 얘가 4 이상이야. 얘가 4 이상이니까 거기다가 1 뺀 거는 뭐 이상? 3 이상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녀석의 이제 최소값은 3이 되는 거야. 3. 따라서 m은 3이 되는 거고 그때 최소가 발생할 때 x를 찾는 거 아니야. 이 등호가 성립할 때 x는 얘랑 얘랑 서로 어떨 때? 같을 때죠, 그렇죠?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 때, 즉 최소 혹은 뭐 최대가 발생할 때 그 순간에 x 값을 찾아라는 얘기니까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1분의 4 요게 이제 서로 같을 때 같아지도록 하는 x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x 플러스 1의 제곱이 4니까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근데 x 플러스 1이 양수를 했으니까 얘는 2가 되고 따라서 x는 1이 되겠다. 최소가 발생할 때 그때 x 값은 따라서 1이 되니까 정답은 뭐 3이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면 되겠다. 되겠죠? 되겠지? 그 다음 51쪽으로 가서 320번 320번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 오늘 그 학습지에서도 풀었죠. 똑같은 문제가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설명할 때는 2개짜리만 설명했는데 그 형식이 똑같아요. 3개짜리. 3개짜리도 나온다. 교과서에는 보통 3개짜리가 잘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도 3개짜리는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뭐 어차피 구조는 똑같고 알아두면 좋다. 320번.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고 x 플러스 2y는 최대값이 얼마인가. 이게 산술기압 평균하고 조금 다른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뭐 굳이 양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산술기하 평균은 반드시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그냥 실수 조건만 있으면 되는데 한번 식을 적어 볼게. 기억나는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실수 AB, XY에 대해서 요거는 항상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 이상이다. 여기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 잘은 물어보진 않는데, 요것도 산술기하 평균처럼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A분의 X하고 B분의 Y의 B가 서로 똑같을 때, 뭐 이렇게 말해줘도 되고, 혹은 A분의 B하고 X분의 Y하고 서로 똑같을 때, 보통은 A분의 X하고 B분의 Y 값이 서로 똑같을 때, 임마 이거 내려가고 임마 올라가면은 A분의 B하고 X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그렇게 얘기해줘도 상관이 없다. 되겠죠? 근데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하고 이 주어진 조건 사이의 어떤 연관관계를 잘 관찰해야 된다. 잘 끼워 맞춰서 푸는 거란 얘기야.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요 조건하고 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고.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며, 여기서. 얘는 또 뭐고, 그치? 여기서. 잘 보란 얘기지. 여기 x제곱하고 y제곱은 뭐 4단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x 플러스 2y는 여기 있는 요 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지, 그치? ax 플러스 by하고 관련된 거다. x 플러스 2y는. 즉, a가 1이고, b가 2인 모양이다, 그치? 그래서 잘 끼워 맞춰야 된다. 이거는 뭐,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항상 세팅을 해놓고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하면 끼워 맞출 수 있는가, 그걸 잘 연구를 해봐야 된다. 알겠죠? A는 1이고 B는 2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상이다. X 플러스 2Y. 딱 맞죠? 그쵸? 이렇게. 우리는 X 플러스 2Y의 범위를 찾는 거고,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5 곱하기 4를 20이죠. 그렇죠? 20. x 플러스 2y 전체 제곱. 제곱에서 20 이하니까 이거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따라서 x 플러스 2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사이가 정답이 되겠다. 마이너스 루트 20 이상, 루트 20 이하. 되겠지?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2루트 5가 최대가 되겠다는 얘기야. 따라서 최대는 2루트 5다. 됐죠? 넘어가자. 그 다음 324번. 324번에 절대부등식 활용인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길이가 4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3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전체 우리의 넓이의 최대값은 했는데, 뭐 최대 최소 하면은 이제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등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함수나 부등식, 그치? 코시 슈바르츠나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은 좀 더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항상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혹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게 아닌가? 혹시 이게 아닐까? 항상 염두에 두면서 풀면 된다. 알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324번에 이렇게 40m를 이용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넓이의 최대값은 했어요. 우리의 가로 세로를 각각 XY라고 한번 해볼게.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넓이는 X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전체 넓이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철망을 조건식으로 표현해 봐야 된다. 철망. 여기 세로가 총
네 군데 쓰였어요. 그럼 4x지, 그치? 4x. 세로 4x. 그 다음, 가로는 여기 y, 여기 y 해가지고 2y만큼 쓰였다. 근데 이게 이제 토탈 얼마? 40m. 이렇게 조건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겠지?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은 2x 플러스 y는 20 이렇게 되겠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x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주어진 조건은 요거야. 합이 주어져 있고 곱의 그 최대값을 찾는 거야.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산술기하나 혹은 코시-슈바르츠가 희미해져 갈 때쯤이 있을까 이거지. 그럼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풀어요. y는 20-2x니까 y 대신에 y 대신에 20-2x를 집어넣으면은 넓이는 x에 20-2x 해가지고 오직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얘는 x에 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이제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죠. 그렇죠? 절편은 0하고 12절편이고, 최대는 축에서 발생하니까 5일 때 최대가 발생한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푼다. 근데 산술기하 평균이 뭐 굳이 몰라도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매끄럽게. 오케이? 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굳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합이 나와 있고 곱의 범위 하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는 거야. 2x 플러스 y는 a 플러스 b는 이상이다. 2배 루트에 ab 하면은 2xy 이렇게 된다. 우리가 찾는 거는 인마 이거의 범위고, 요 엄마 요거는 주어져 있다. 20으로, 그치? 20으로 주어져 있다. 2xy 해가지고 양변을 2로 나누고 루트의 2xy 양변을 제곱하면은 2의 xy는 102야. 따라서 xy는 52하가 되겠다는 얘기야. 넓이의 범위가 52하다. 넓이의 최대값은 50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도형에 활용하는 문제다. 일단은 절대부등식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58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옛날 예적에 우리 함수를 배웠는데, 함수에 이제 나오는 용어들, 그 다음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교과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대표 유형을 풀어볼 거예요. 함수의 뭐 기본 용어하고 함수의 연산이 있거든. 합성함수니 역함수니. 그런 연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기본적인 용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고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58쪽에 함수는 이때까지 우리 계속 함수를 했어요. 그렇죠?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뭐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함수란 뭔가 이 말이지. 그렇지? 함수가 뭔가 이 말이야. 함수는 대응인데, 대응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수는 아니다, 알겠지?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 두 집합 사이의 대응인데, 이렇게 보내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렇지? 받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한다. 이 정의역이라는 집합하고 공역이라는 집합 사이에 대응을 함수라고 하는데,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의 대응이 되어야 되겠지? 몇 개씩? 하나씩. 그런 조건만 만족하면은 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에 대응이 돼야 돼. 몇 개씩? 하나씩.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 중에서 함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너 키보드가 함수예요. A를 누르면 A에 대응이 되지, 그치? A 눌렀는데 안 나와. 그럼 이거는 고장난 거지.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가지고 스마트폰의 자판도 다 함수잖아,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기억을 눌렀는데 기억도 나오고 니은도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고장난 거지, 그치? 그런 건 함수가 아니다. 오케이? 뭔가를 대응시키면은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몇 개 나와야 된다?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함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란 거는 두 집합사의 대응 관계를 의미한다. 정의역은 보통 집합 X라고 표현하고, 그치? 공역은 집합 Y라고 표현한다, 그치?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치자. 공역에 있는, 원소에 대응이 된다. 몇 개씩? 한 개씩. 1을 대응시켰더니 A에 대응되고, 2를 대응시켰더니 C에 대응되고, 3을 대응시켰더니 뭐 B에 대응되더라는 얘기지. 이런 게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정의역, 공역. 혹은 뭐, 요렇게 이제 대응된다고 칠까? 이거 함수 되나? 요것도 함수 되죠, 그렇죠? 함수 돼? 함수 된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을 하기만 하면 돼요. 공역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대응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판기가 있는데 요거 눌러도 콜라 나오고 요거 눌러도 콜라 나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제품인데 스위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뭐 그런 얘기야. 특히 대응받은 요 집합이 있잖아. 요 집합을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 치역. 공역 중에서 특별히 대응을 받은 집합을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 치역은 항상 공역의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 되겠죠?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면은 58쪽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나와 있죠. 서로 같은 집합.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 이꼴 gx일 때 f와 g는 서로 같다라고 하고 f 이꼴 g라고 나타내지. 서로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역과 공역이 일단 기본적으로 같고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fx가 x의 제곱 이렇게 fx의 x제곱 gx는 뭐라고 하고 x 이렇게 fx는 x제곱이고 gx는 x 이 두 함수가 같아요? 같아? 일단은 다르잖아. 이건 2차 함수고 이건 1차 함수고 근데 이 두 함수가 같아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정의역을 제한시켜주면은 정의역을 어떻게 잡으면은 두 함수의 정의역을 각각 요렇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요 정의역에 대해서는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이고 두 함수가 서로 같잖아, 그렇지? 이해돼? 모양은 다르게 생겨도 어떤 주어진 정의역에 대해서 그 함수 값이 다 같으면은 두 함수는 같다 이렇게 부른다, 알겠지? 실제로 똑같은 함수면 그냥 같은 거고 다르게 생겼더라도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시켜주면은
두 함수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다. 예를 한 개 더 들어볼까? fx는 x의 세제고 gx는 똑같이 x라고 한번 해볼까? 이거 문제다. 일단 대충 보기에는 달라요, 함수가. 두 함수가 같아지도록 하려면은 정의역 x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정의역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공집합은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정의역을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0. 즉, 두 함수의 뭐? 교점이라 하면 이렇게 연립했을 때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총 몇 개? 3개잖아.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3개인데 요거를 가지고 정의역을 구성해버리게 되면은 두 함수는 무조건 같아진다. 알겠지? 즉, 요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8개지, 그치? 공집합 제외니까, 즉, x가 될 수 있는, 정의역 x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 7개. 이런 걸 좀 물어본다. 되겠죠?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8쪽에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 함수. 함수는 대응인데 특히 대응 관계 자체가 특수한 케이스의 몇 가지 함수를 알아보자는 얘기지. 오케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1대1 함수. 그 다음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총 4가지가 있는데 제일 헷갈리는 게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다시 그 차이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다 얘기할 수 있지.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자, 1대1 함수를 먼저 보자.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르면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르면은 그 결과물도 다르다라는 게 1대1 함수다. 두 원소가 달라요.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가 다르면 그 함수값도 어떻다? 다르다라는 게 1대1 함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우도 적혀 있지. 대우 적으려고 했는데 그 적혀 있네, 밑에. 임마 이거의 대우는, fx1하고 fx2하고 서로 같으면은 x1과 x2가 서로 같다. 어떤 문제 풀 때, 요런 조건을 주기도 하고, 요거의 대우를 조건으로 주기도 한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참고해가지고, 함수 f가 1대1 함수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본 이 1대1 함수의 정의를 뭐 이용해도 되고 혹은 그 대우를 이용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게 적혀 있거나 그 대우가 적혀 있으면 또 1대1 함수와 관련돼 있다, 그런 얘기다. 알겠지? 1, 2, 3, 4, 5, 6, 7 이게 정의역이고 공역인데 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요건 어때요?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되겠냐? 1대1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계속 올라가거나 혹은 계속 내려가는 형태로 표현된다. 계속 올라가거나 혹은 계속 내려가거나. Y축에 수직인 선을 한 개 쭉 꺼보면은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다. 이렇게 꺼보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의미냐? Y의 어떤 특정한 원소, 내한테 누가 올래? 이 말이지, 그치? 내한테 누가 올래? 해가지고 쭉 꺼봤더니 요 녀석이 온다는 얘기지, 요렇게. 얘는 여기 대응된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1대1 함수임을 체크해 볼 때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쭉 꺼보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선을 찍어봤다?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얘도 여기 대응되고, 야도 여기 대응된단 말이야. 그쵸? 서로 다른데 같은 곳에 대응되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지. 체크하는 방법 알겠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는 이렇게 껐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얘기지. 알겠나? 그 다음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봅시다. 요거 봐봐. 이거. 아까 처음에 그렸던 거. 요건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뭐는 안 된다?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1대1 대응. 그 차이가 뭐야? 차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은? 치역하고 공역하고. 그렇지.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전부 다 대응을 받아야 된다. 남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얘기지. 즉, 공역하고 치역하고 완벽하게 이제 일치를 해야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남는 거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된다. 뭐 여기 원소가 없으면은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렇죠? 되겠지. 1대1 대응은 나중에 뭐하고 여기 연결이 되냐면은 역함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역함수. 요렇게 가는 함수를 F, 반대로 보내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는데, 역함수가 이제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 오케이? 막 이런 식으로 한 원소에 두 개씩 대응되면은 이쪽으로 반대로 가는 함수가 정의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1대1 함수는 되는데 여기 원소가 남아있다. 그럼 7이 대응이 이쪽으로 안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 안 한다는 얘기지. 역함수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했냐? 그 다음 항등함수는 항상 같다는 얘기지. 함수값이. 같은 녀석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원소에, 그치? 대응이 되는 게 항등함수야.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 게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보통 fx는 x 이렇게 안 적고 ix라고 많이 적는다. ix. i는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때 쓰는 영어의 그 첫 알파벳 글자를 따와가지고 쓴 거고, ix는 x 이렇게 쓴다. 자, 요것도 조금 우리가 참고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fx는 x의 세제곱이야. 이거 항등함수인가? 항등함수는 fx는 x라며.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와야 된다며. 이거 항등함수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다. 그거 한번 봐봐. 그 항등함수 해가지고 x에서 x로의 대응인데, 정의역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원소 x가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거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정의역이잖아. 이것도 잘만 하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정의역을 좀 제한시켜주면은. 어떻게 제한시켜주면은, 얘랑 누구랑 만나는? y는 x랑 만나는. x의 세제곱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y는 x는 이렇게 생겼거든. y는 x는 항등함수 그 자체잖아. 그치? 정의역을 어떻게 줘도, 그치? y는 x 자체는 항등함수 그 자체다. 정의역을 어떻게 주더라도 항등함수야. 얘랑 만나는 요 세 점 있죠? 요 세 점의 좌표를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1과 0와 1이 된단 말이야. 그치? fx는 x의 삼성, 이것도 이제 항등 함수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원소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정의역을 어떻게 잡아주면은,
마이너스 1과 0과 1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 자체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 이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것. 그렇지? 요거에 뭘 잡으면 돼요? 부분집합으로 잡아주면 되겠지. 물론 공집합은 제외하고 7개가 되겠네. 그치? 정의역을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0, 1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마이너스 1 단독으로 이런 식으로. 항등함수가 뭔지 알겠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대응되는 거. 그 다음 상수함수는 상수함수. 특정한 한 원소에 몰빵되는 거야. 오케이? 상수함수는 특정한 한 원소에 모조리 다 대응되는 거.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1, 2, 3, 4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특정한 한 원소에 다 대응이 되어버리는 거. 이런 거. 그게 상수함수야. 특정한 한 원소에 다 대응이 된다. A라는 특정한 상수에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 거 한 거 기억나지? Y는 K. Y는 K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 이게 상수함수였다. Y는 항상 K라는 얘기야. 뭘 집어넣어도 항상 그 결과가 K다. 이렇게. 항상 K다. 상수함수. 됐죠? 그 다음에 거기 개념 플러스 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 안에 누가 있다? 1대1 대응이 있다는 얘기지. 그 1대1 대응이 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겠지.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다. 여기 있는 녀석들은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지 않은 녀석이겠지, 그치? 자, 우리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 59쪽. 59쪽 풀고 바로 뒤로 넘어갈게요. 59쪽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356번을 보면은, 함수인지 뭐 아닌지 판단하는 건데, 함수가 아니죠, 그쵸? 이게 왜 함수가 아니야? 2가 문제가 있네, 그치? 2가 지금 막 0에도 대응되고 2에도 대응되고 이거 안 되잖아, 이거, 그치? 미팅을 갔는데 2라는 놈이, 그치? 0번도 선택하고 2번도 선택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이게 곤란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함수가 되지 못한다. 357번은 별 문제가 없죠? 다 한 개씩 대응되지. 물론 그 공역 입장에서 0이라는 녀석이 두 군데에서부터 뭐 대응을 받지만 상관없다. 그치? 상관없다. 358번은 함수 되죠? 함수 되고 359번은 함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아닌 이유가 뭐예요? 2가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죠. 그쵸? 키보드에 자판 1을 막 눌렀는데 2를 눌렀는데 막 2가 대응이 안 돼요. 그럼 고장난 거잖아. 그치? 그래서 359번은 함수가 안 된다. 그 다음 360번.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했는데 1차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보통 알겠지? 실수 전체. 어떻게 적으면 돼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집합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된다. 정의역은 조건 제시법으로 x 바 x는 실수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그 다음 치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실수가 다 대응되지, 그치? 치역도 마찬가지로 y는 실수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그 다음 361번은 정의역은 2차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 모든 실수가 다 대응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특정한 부분만 대응받나? 그쵸?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절편을 이용하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절편이 마이너스 6하고 0이니까 이렇게 생겼지. 축이 마이너스 3이고 요 그래프를 보면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최소가 나오는데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 해가지고 마이너스 9지 그치? 최소값이 마이너스 9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9고 그 함수 값 자체가 마이너스 9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쪽만 대응이 되지 그치? 그쵸? 공역 자체는 실수 전체인데 실수 전체가 다 대응을 받는 게 아니고 요 y축을 공역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공역 집합 중에서 마이너스 9 이상만 대응받기 때문에 여기 요 부분만 대응을 받아요. 여기 치역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361번은 정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y바 y는 뭐 이상? 마이너스 9 이상인 실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 2차 함수의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은 고집합을 치역으로 가진다는 얘기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치역이 뭔지 알 수 있다 쉽게. 362번은 362번 y는 절대값의 x 플러스 2 y는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y는 절대값 x는 v자로 생겼다. 이런 형태로 생겼다. y는 절대값 x에다가 이만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올라가겠지, 그치?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일단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치역이 뭐 이상이다? 2 이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치역이 뭐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2 이상이다. 최소값이 2잖아. 그치? 2 이상인 범위만 대응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363번은 이거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유리함수인데 요 다음 단원이에요. 유리함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제 배웠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그치? 반비례 함수라고 해서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 원점의 대칭인 두 개의 곡선이 그려지지. y는 x분의 3 하면은 이거 기억나냐? 이렇게 생긴 거? 반비례 함수. 기억나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인마이그의 정의역은 한 놈이 빠져요. 뭐가 빠져? 0이 빠진다. 0은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의역은 x바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x는 0을 제외한 실수 이렇게 적으면 된다. 되겠지? 공역도 잘 보면은 공역이 아니고 치역도 잘 보면은 여기 뭔가 한 개 빠져 있어요. 여기. 이게 y 꼴 제로잖아요. 요 선을 쭉 꺼 보면은 이 그래프가 안 맞나? 그렇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요렇게 꺼 보면은 나한테 누가 올래? 나한테 누가 올래?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y축에다가 수직인 직선을 쫙 껐을 때 만나는 점이 있냐 없냐가 요 점에 대응되는 대응을 오는 녀석이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다. 알겠지? 어떤 특정한 공역에 대응을 시켜주는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때는 이렇게 그어보면 돼요. 그치? 그럼 요 원소에 대응을 시켜주는 특정한 정역에 뭐 어떤 원소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선을 꺼보면 뭐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그래프하고. 그치? 그럼 공역에서 제로라는 녀석은 대응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치역에서 빠진다는 얘기지. 치역은
마찬가지로 0을 재면 실수가 취역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 364번하고 65번, 뭐 66번은 지금 각자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해봐.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 일단 생겨 먹은 거는 다른데, 그치? 다르게 생겼는데 정의역 자체를 제한시켜줬죠, 그쵸?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결과물이 같은지 체크를 해주면 된다. 자, 364번은 같은 함수 맞습니까? 다른 함수지, 그치? 뭐, 당장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다르니까. 365번은,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치? 같은 함수고. 366번은 정의역 자체가 제한이 안 돼 있네. 근데, 루트 x 제곱이 절대값 x랑 같죠, 그죠? 표현이 좀 다를 뿐, 사실 똑같은 함수다. 루트 x 제곱은 절대값에 x니까 큰 문제가 없다. 같은 함수가 맞다는 얘기지. 그 다음 367번은 뭐 생략하고 368번 한번 같이 체크해보자.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함수가 있는데 1번 1대1 함수인 것은 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 정의역 1, 2, 3, 4인데 1대1 함수는 다르면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치? 기역은 1대1 함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한 원소에 이제 두 녀석이 오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지. 니은도 되고 디귿은 안 되죠, 그렇죠? 리을은 1대1 함수가 안 된다. 왜냐하면 2 보면은 2를 지나게 선을 쭉 꺼보면은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지? 2로 이제 대응되는 것이 2하고 4 두 개의 원소가 있다. 다른데 같은 곳으로 대응된단 말이야. 따라서 리을은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 1대1 대응은 기억되고, 그치? 니은도 되고 디귿, 리을은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탈락. 그 다음 3번 항등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거. 니은이다, 그치? 니은 항등함수 맞죠? 그 다음 상수함수는 디귿이 되겠다. 그 다음 369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함수가 있는데 1번 1대1 함수가 되는 거는 뭘까요? 디귿하고 리을이 되지, 그치?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마찬가지로 디귿하고 리을이 된다. 항등함수는 항등함수 디귿, 그치? 항등함수 항상 자기 자신이 대응되는 거 디귿이다. 상수함수는 기억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사실 조금 추상적인 게 있는데 이거 설명하면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너희들 예를 들어 가지고 리을이 있잖아. 이거 1대1 대응 함수인 거 어떻게 확인하냐? 야, 이거 한번 봐봐. 1대1 대응 함수인 거 어떻게 확인하냐 이 말이지. 근데 두 개의 함수를 한번 그려줄게. 한 놈은 그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 다른 한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함수. 실제로 이런 함수가 있어요. 나중에 배운다. 지수함수라고 해서. 자, 두 함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둘 다 1대1 함수는 돼요. 둘 다 1대1 함수는 된다. 왜냐하면은 계속 내려가잖아. 이것도 계속 내려가긴 하잖아. 그치?
어떻게 이렇게 선을 걷더라도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요, 이제.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둘 다 1대1 함수는 되는데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반면에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데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 치역이 하여튼 뭐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치? 얘는 치역이 실수 전체야. 공역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얘는 어때요? 얘는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위쪽만 대응을 받고 있는 거지, 그치? 함수값 자체가 양수만 이렇게 형성돼요.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은 무조건 양수만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공역 중에서 양수만 이렇게 대응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알겠냐? 둘 다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된다. 근데 이것도 1대1 대응이라는 건 어느 정도 직관적인 거잖아. 직관적인 거 맞지? 원래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증명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증명을 해줘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1대1 함수임을 체크해야 되고, 함수임을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역하고 치역하고 서로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원래라고 한다면은. 근데 대략적인 눈짐작으로 이거 어차피 뭐 다 대응되는 것 같네 하고 넘어가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거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첫 번째 1대1 함수임을 체크하는 거는 1대1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데, 이거 fx는 뭔데? 여기 있는 함수 가지고 한다.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그치? 어떻게 체크해요? 1대1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데, x1과 x2가 서로 다르면은 f의 x1하고 f의 x2도 다름을 증명하면 되잖아, 그치? 요걸 증명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임의에 서로 다른 1번을 증명하는데, x1과 x2가 달라요. 이면 fx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1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치? 그 다음 fx2는 마이너스 x2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치? 근데 x1과 x2가 다르므로 당연히 마이너스 x1하고 마이너스 x2도 다르겠죠, 그죠? 그치? 서로 다른 숫자인데 마이너스 곱해도 다르잖아. 그 다음 서로 다른 숫자인데 1을 더해도 어때요? 양변에 1을 더해도 다르겠지, 그치? 이해돼? 따라서 이건 fx1이잖아? fx1하고 fx2하고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 쉽게 증명이 됩니다. 다르면 다른 곳으로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요 함수는 1대1 함수는 맞다는 얘기지. 이거는 뭐 증명하기가 쉬워요. 생긴 거, 이제 생겨 먹은 것도 1대1 함수인 거 쉽게 이제 확인 가능하고. 근데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 말이지. 공역하고 치역. 치역이 실수 전체인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게 어려워요. 좀 쉬우자. 뭘 확인해 주면 되냐면은, 공역에 있는 인의의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떠한 실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거기에 그 녀석에 이제 대응되게 하는 정의역에 특정한 원소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빠짐없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대응을 받는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지. 자, 다시. 공역이 실수 전체임을, 치역이 실수 전체임을 어떻게 증명한다? 공역에 있는 임의 어떠한 원소를 가지고 오더라도 거기에
대응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있다는 걸 밝혀주면 된다는 얘기지.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라는 거. 증명이다. 임의 원소 뭐라 할까? B라 할까? 대하여 선을 이렇게 긋는다는 얘기야. 찍 어떤 B가 있어가지고 내한테 누가 올래? 이렇게 쭉 긋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얘한테 오게 하는 정의역의 어떤 특정한 원소가 항상 존재하는가? 그럼 빈틈없이 다 대응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거.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된다. 대하여 fx x는 b가 되도록 하는 x가 있음을 보이면 됨. 뭐 크게 심각하게 보지 마라.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확인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b라고 두면은 x를 찾을 수 있죠. x는 1 마이너스 뭐예요? b라고 존재한단 말이지. 즉 1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은 b가 나온다는 얘기야. 뭐 어떤 원소를 가지고 와도 정의역에서 그 원소에 되도록 하는 원소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즉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빠짐없이 대응을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된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물어봐요. 알겠죠? 물어보는 곳은 뭐 실력 정석이나 정석 이런 데서는 가끔 물어보더라. 보통의 문제집에서는 안 물어봐. 이거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일단은 저기 조금만 숨 좀 돌리고 61쪽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함수 연산은 저 62쪽으로 넘어가서 쌤이 대표형을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개념을 정리를 해줄게. 62쪽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65쪽까지 65쪽? 66쪽에 유형 9번까지는 설명해 줄게요.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어디냐? 자, 봅니다. 62쪽에 그 유형 1번 함수의 뜻 해가지고 380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함수가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했는데 1번은 됩니까? 1번은 함수 그래프 맞죠? 그렇죠? 2번은 안 되죠. 그렇죠? 2번 판단하는 기준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발사했을 때 공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만 대응돼야 되겠지. 그래서 380번에 그래프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게 함수가 아닌 이유는 정의역에 있는 너 출발하면은 이렇게 출발하겠지. 출발하면은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잖아. 그 말은 얘가 여기도 대응되고 여기도 대응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를 정의역, 공역,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런 상황이야. 여기 뭐 A라는 원소가 있는데 B에도 대응되고 C에도 대응된다. 뭐 이런 상황이지. 이건 함수가 될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2번은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어쨌든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꺼가지고 2점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가 될 수 없다. 대표적인 게 3번 원방이지. 그치? 원 같은 경우도 우리 함수라고 안 그랬잖아. 원의 방정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 이유가 이게 함수가 실제로 아니야. 그치? 실제로 3번은 함수가 아니에요. X축에 수직인 직선을 쭉 껐을 때 2점 이상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치? 4번은 어때요? 4번 거기 보면은 X축에 수직인 직선이 거기 있죠. 그쵸? 금방 그거는 특정한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껐을 때 무수히 많은 점하고 만나잖아. 그치? 그래서
4번도 함수가 안 돼요. 오케이? 특히 거기 4번은 보충 설명을 하면은 x는 k 하면 얘가 함수가 돼요. 얘는 함수가 안 된다. x는 k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x는 k 하면은 1도 k에 대응되고 2도 k에 대응되고,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x는 항상 k란 얘기지. 이렇게 1도 k인데 말을 좀 잘못했다. x는 k고 이 k가 모든 수에 다 대응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정의역과 공역의 집합관계로 보면 x가 이제 k가 모든 원소에 다 대응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치? x는 k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생겨먹었고 집합과의 이제 관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이거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지. 4번은 이런 모양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프에, 그치?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뭐 5번은 당연히 안 되겠죠. x는 k꼴이니까 함수가 될 수가 없다. 380번에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하면은 정답이 1번이다, 그치? 1번. 2번, 3번, 4번, 뭐 5번 같은 경우 함수가 아닌 이유는 특정한 정의역이겠지? 정의역이 뭐 여러 개의 함수값이 대응이 되어버리니까, 그치? 함수가 안 된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걷을 때 2점 이상에서 만나면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 3번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원의 방정식. 원의 함수가 아니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옛날에 배웠어요. 그 이유가 원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 다음 5번은 직선이잖아, 그치? 직선. 직선은 우리 배울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지? 그렇죠? 직선의 함수라고 안 배웠잖아, 이제. 물론 직선 중에는 5번처럼 이렇게 x축에 수직인 함수가 아닌 녀석도 있지만 대부분 함수다,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은 1차 함수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x축에 수직인 녀석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포괄해서 직선의 함수라고 안 부르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불렀던 것이야. 어쨌든 판단하는 방법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보면 된다는 얘기야. 2점 이상에서 만나면은 함수가 안 된다. 자, 그 다음 382번. 382번은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x는 x가 유리수면은 x 플러스 1에 대응시키고 x가 무리수면은 마이너스 x에 대응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f2는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까? 위에다가 집어넣고 루트 5 마이너스 3은 루트 5 마이너스 3은 무리수죠, 그렇죠?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386번 386번 문제. 임의 양수 xy에 대해서 f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곱을 이렇게 합으로 분리를 시켜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f16 값을 구하는 거야. f16은 뭘까요? 뭐 그런 얘기야. 요 함수가 가지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f16을 구하는 거야. 근데 f2가 1이랬죠, 그렇죠? f2. 요 성질하고 요 기본 조건을 이용해서 f16을 구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f16을 막 쪼개고 싶지, 그렇지? 16은 8 곱하기 2니까 어떻게 쪼개져요? f8 더하기 f2 이렇게 쪼개지잖아, 그치? 그럼 f2는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도 계속 쪼개나가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쵸? 그럼 또 쪼개면 되잖아. f8은 4 곱하기 2죠, 그쵸? 그럼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쪼개라 뭐 그런 얘기야. 이거 또 쪼개면 f2 더하기 f2잖아요. 그렇죠? 그럼 f2가 총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지. 4f2 해가지고 f2가 1이니까 4가 정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뭐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거기 4문제 중에서 얘가 제일 쉬운 거고 나머지는 요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 다음 390번 문제 한번 볼게요. 390번 문제 보면은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고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있다는 얘기지. x에서 x로의 함수. 보통은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x는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하고 공역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지? x란 집합에서 x란 집합으로 대응시킨다. 뭐 그런 얘기야.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지금 같다는 얘기야. 근데 fx가 ax 플러스 b일 때 공역과 치역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지. 이 공역 중에서 대응을 못 받는 녀석이 없다는 얘기야. 다 대응을 받는다는 얘기야. 보통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인데 치역 자체가 공역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지. 그치? 정의역이 간단하게 이렇게 적을게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x에서 x로 대응된다라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수 f가 있는데 x에서 x로 대응시킨다. 기호로 이렇게 쓰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대응을 시켰을 때 나오는 게 치역이잖아요. 그 치역 집합이 요 주어져 있는 공역 집합하고 서로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가지고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쭉 올라가는 형태로 생겼고 A가 음수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로 생겼단 말이야.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그죠? A, B가 뭐 0이 아니다라는 조건만 나와 있지 그런 조건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양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함수값이 대응되고 3을 집어넣으면은 요 함수값이 대응되잖아요. 그치?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대응시키면 최소가 얼마예요? 최소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최대는 뭐가 돼요? 3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만약에 a가 양수면은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치역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상 치역 y는 3a 플러스 b 이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치?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다 했지.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집합하고 여기 있는 요 집합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잖아. 물론 문자는 좀 다르지만 집합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고 3a 플러스 b가 3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고 3a 플러스 b는 3이 되도록. 그 공역에 있는 그 뭐 원소가 꽉 채워지게 대응받는다는 얘기야. 얘랑 서로 똑같아지도록. 빼면은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5고 a는 1이 나오죠, 그렇죠? a는 1. a가 1이면은 b는 뭐가 돼요? b는 0이 되지. 근데 야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분명히 조건에 ab는 0이 아니라 했지. 단 ab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근데 ab가 0이잖아, 얘가. 얘는 안 된다는 얘기지. ab는 0이 아니라는 것의 모순이다. 따라서 이제 시당초 a는 0보다는 크지 않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겨 먹을 수 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 a가 음수면은
A가 음수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로 대응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로 대응이 되고, 뭐 똑같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다음 3을 집어넣으면은 3A 플러스 B가 나오고, 이번엔 치역이 3A 플러스 B 이상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하 이렇게 되겠지, 치역이. 연말고의 치역은 이게 좀 나오나 지금? 끊겨 나오는 거 아닌가? 나와요? 치역은 3A 플러스 B 이상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치역 이렇게 쓰면 안 되지, Y. 어쨌든 공역하고 치역하고 똑같았으니까 얘랑 똑같이 얘랑 똑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럼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3이 된다는 얘기고, 빼면은 5A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5 해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5. 얘는 아무 문제 없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5가 아니고 얼만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1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자, 따라서 공역과 치역이 이제 서로 똑같아지도록 하는 AB는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 된다는 얘기지. 정답은 2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A 마이너스 B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394번 두 함수가 서로 똑같다. 똑같은 함수다 하면은 뭐 생긴 건 좀 다르더라도 주어진 그 제한된 정의역에서는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정의역 자체가 마이너스 1과 뭐 1이니까 뭐 요 주어진 정의역에 대해서는 두 함수가 똑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즉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하고 G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서로 같고, 그 다음 F에다가 1 집어넣은 거하고 G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서로 같도록 A, B를 정해주면 됩니다. 알겠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마이너스 1과 1이 두 함수의 뭐다? 교점의 좌표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두 함수 자체는 다른데 두 함수가 같게 되려면은 정의역을 어떻게 잡으면 된다? 두 함수의 교점으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지. 교점의 부분집합으로 잡으면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잠깐만 있어봐라. 이게 지금 늘렸는데. 그림으로 그려놔. 대략적인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그려놓으면 도움이 되겠네. y는 fx하고 그 다음에 y는 gx. 분명히 다른 함수지만 같아질 수 있다. 정의역을 뭘로 잡으면은 마이너스 1과 1 교점의 좌표가 정의역이 되면은 두 함수가 이제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 그림 참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 398번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일 때 다음 중 1대1 대응인 것을 냈는데, 뭐 기억은 대표적인 1대1 대응이다. 1차 함수. 니은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뭐 잘 모르겠는 사람은 그려놔라. 398번 어떻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렇게. 그치? y는 절대값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 다음 디귿은 2차 함수죠, 그죠?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 다음 리을은 1차 함수니까 1대1 대응이 되고, 399번은 같이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자. 399번 다음 중 1대1 대응의 그래프인 것은 했는데 한번 찾아봐. 1대1 대응
그 줄 한번 거 봐라. 단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거 중요하다. (399번) 뭐 어려운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할 수 있겠지. 정답은 3번이죠. 그쵸? 3번. 2번이 왜 안 된다? 공략하고 치약. 그치.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죠. 그쵸? 1대1 함수는 되는데, 치역 자체가 0보다 큰 쪽만 대응되어 있잖아. 이제.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된다. 근데 1대1 대응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공역을 어떻게 잡으면 되는데, 공역 자체는 애시당초 양수 집합으로 잡아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또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네. 401번, 그치? 방금 했는 건데. 지워버렸네. 정의역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고, 공역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일 때, fx equal x 플러스 b.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래요. 이 상황에 따라서는 1대1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지. 직선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가지고 주어진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집어넣는데 그 꽉 차게 대응이 안 되면은 1대1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다. 공역 중에서 대응을 안 받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야.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1까지고 공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이 편의상 내가 네모 박스를 그려줄게요. 요 네모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직선이 통과할 건데 한번 생각해봐라. 직선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치자. 이렇게 슝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데 요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 1 집어넣으면은 함수값이 요게 돼요. 분명히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대응을 받은 부분이 요만큼밖에 없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쵸?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지. 주어진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공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꽉 차게 대응되려면은 이 직선을 좀 가능한 한 좀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혹은 반대로 이렇게. 근데 이거 음수라 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다. 그치? 이렇게 감소하면서 꽉 차게 대응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 좀 더 가파르게, 그치? 어딜 지나도록? 여기 양 끝점, 요걸 지나도록 직선을 만들어주면은 공역하고 치역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해되겠어요? 이게 fx는 ax 플러스 b인데 1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즉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3이 나오도록 마이너스 1, 3을 지나도록 a, b를 정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나는 이런 그림이 싫다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게 한번 생각해봐라. 요렇게 이제 내려가는 함수잖아. 왜? a가 음수니까 쭉 내려가는 함수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1까지 집어넣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고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기 치역이 어떻게 돼? 치역 y는 a 플러스 b 이상 뭐 이하?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치역이거든?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요 치역하고 주어진 정의역, 공역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고 똑같으면 되잖아. 요 치역하고 공역하고 똑같으면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뭐 굳이 그림 안 그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되겠지? 요거 연립해주면 된다. 2b는 2고 b는 1이 나오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되겠죠? 그 다음 405번은
주어진 함수가 항등함수인 것은 정의역 자체가 제한되어 있죠.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어넣은 게 0 나오고 1 집어넣은 게 1이 나오도록 해주는 함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 자, 마지막 오늘 9번. 자, 숙제는 66쪽에 412번까지는 주말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말에 학원 와가지고 검사를 맡도록 하세요. 알겠죠? 원래 저번 주에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막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재미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이번 주는 그냥 뭐 주중에 오늘 수업했던 거 점검하는 수업을 좀 하자고. 아, 그리고 내가 한 게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게 저기 삼산고등학교는 도영 이동이 안 들어갔잖아. 서경이도 안 들어갔지. 그 다음에 저기 민준이도 안 들어갔고, 그럼 여기 3명하고 너는 들어갔고, 그렇지. 너는 그냥 토요일날 여기 주중에 했던 거 검사 마트로 학원 와야 되고, 우리 오전 10시에 도영이 이동 파트 특강을 좀 하자. 그냥 보강한다 생각하고. 서경이도 괜찮아? 민준이하고 또 한 명, 세영이는 코로나 걸렸어. 세영이는 또 들어갔다. 그래서 세영이는 뭐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토요일 오전 10시에 오는 걸로 하자, 알겠지? 도영이 이동. 자, 유형 9번. 자, 마지막이에요. x는 1, 2, 3, 4. x에서 x로의 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함수의 개수를 p, 1대1 대응의 개수를 q, 항등함수, 상수함수의 개수를 s라고 할 때 pqr에서 대발한 얘기야. 이거는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랑 뭐 똑같다잉. 중학교 때 경우의 수 한 적 있죠, 그죠? 정의역이 1, 2, 3, 4. 공역도 1, 2, 3, 4다. 공역도 집합 x로 잡았네. 자, 함수의 개수를 한번 세알라보자는 얘기지. 함수.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4군데지, 그치? 얘도 4군데지. 왜냐면은 얘는 얘가 갖다 놓는 거 또 갈 수 있어요. 상관이 없어. 제한 조건이 없다고. 얘가 막 짝대기 2개, 3개 들고 가지만 않으면 된다. 얘도 4군데 갈 수 있고 얘도 4군데 갈 수 있어요. 각자 이제 선택권이 4개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함수는 어떻게 된다?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 4에 4승 얼만데 이거? 256이 된다는 얘기지. 4, 4, 16 곱하기 16이니까. 자, 따라서 P는 256이고, 그다음 Q는 1대1 대응의 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얘는 좀 다른 게 얘가 뭔가를 선택했어요. 1, 2, 3, 4 중에서 1이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인데 그 다음 2부터는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 왜냐면 1이 갔던 곳에 이제 가면 안 되니까, 겹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얘가 이제 4군데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2는 몇 군데 갈 수 있겠어요? 3군데다.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에 갔다. 그 다음 이제 인마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 아니면 3 아니면 4라는 말이지. 이제 선택권이 한 개씩 줄어든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갔다고 치자. 그 다음 3이 갈 수 있는 것은 2군데고 뭐 이런 식으로 4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4, 3, 2,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24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항등함수는 뭐 선택권이 뭐 있어요? 1은 1로 가고 1은 2로 가고 3은 3으로 4는 4로 한 가지밖에 없겠죠. fx = x 해가지고 한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 상수함수는 몇 가지가 있겠어요? 상수함수는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지. 이렇게 상수함수는 다 몰리는 거다. 1로 저렇게 다 몰릴 수도 있지만 뭐 2로 몰릴 수도 있고 3으로 몰릴 수도 있고 4로 몰릴 수도 있고 몇 가지? 4가지가 되겠다는 얘기지. 되겠죠? 따라서 P, Q, R, S 더하면은 285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수업하고 주말까지 66조까지 좀 풀어오도록 해라. 검사한다. 검사하도록 할 테니까 풀어오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예고했듯이 주말에 와서 시간 있을 때 미리 도형의 이동 좀 하도록 하자. 마치자.